현재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천재라 부르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방식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왜 논란이 되고 그의 전략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트럼프는 협상을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전쟁으로 본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것, 철저히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다. 그는 더 크게 요구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리고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작게 생각하면 작은 결과만 얻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크게 생각했다.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치밀하다. 강하게 요구하고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단순히 강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협상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계산한다. 또한 협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안다. 이 태도는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낸다. 첫째, 크게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는 절대 소극적으로 협상하지 않는다. 그는 작은 거래에서 시작해 점차 더 큰 프로젝트로 확장해 나갔다. 오늘날에는 주로 대규모 거래를 성사시키며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협상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거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둘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둔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즉각 다른 옵션을 찾는다. 그렇기에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과감히 물러난다.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는 사람들은 종종 협상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트럼프는 반대다. 그는 거래가 안 될 바에는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셋째, 상대의 심리를 이용해야 한다. 트럼프는 협상을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심리전으로 본다. 상대방의 욕망, 두려움, 불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다. 그는 협상장에서 극단적인 요구를 던지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상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는 이를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낸다. 넷째,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는 협상에서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논란이 있는 인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논란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다. 다섯째, 협상장에서 강자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트럼프는 협상 전에 상대방의 약점을 조사하고 이를 이용해 심리적 우위를 점한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결코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과장된 자신감을 보이며 상대를 압박한다. 필요할 때는 유머를 섞어 긴장을 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를 유지한다. 트럼프는 협상의 대가이지만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카지노, 트럼프 대학 등 여러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다. 특히 트럼프 대학 사기 논란은 협상에서 상대를 과도하게 압박한 결과였다. 너무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협상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워런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와 다르다. 워런 버핏은 협상에서 장기적인 신뢰를 중시하며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을 먼저 제안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트럼프는 철저히 자신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협상을 한다. 일론 머스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우며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끈다. 협상 스타일은 반드시 한 가지 방식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었고 그 브랜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도구로 미디어를 활용했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논란을 만들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뉴스의 중심에 서는 전략을 펼쳤다. 긍정적인 보도든 부정적인 보도든 중요하지 않았다.
핵심은 트럼프라는 이름이 계속 회자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미디어를 이용할 때 항상 적을 설정했다. 특정 언론사, 정치적 반대 세력, 심지어 동맹국까지도 필요할 때는 적으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갈등이 생기면 뉴스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면 그의 메시지가 더욱 멀리 퍼졌다. 그는 대중이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선과 악, 아군과 적군이 분명한 서사는 언제나 흥미를 끌기 마련이다. 트럼프는 한 번의 발언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하며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단순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짜 뉴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같은 구호는 짧고 강렬했으며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논란이야말로 그의 미디어 전략에서 핵심적인 요소였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트위터를 활용해 자신의 메시지를 직접 대중에게 전달했다.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스스로 뉴스에 출처가 되었다. 이 방식은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했고 그의 지지층이 더욱 결속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그의 트윗 하나하나는 언론이 보도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미디어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는 스캔들이 터졌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논란을 키우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전략을 사용했다. 자신의 약점을 지적하는 기사나 보도가 나오면 더 큰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며 뉴스의 흐름을 장악했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식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를 더욱 강한 인물로 보이게 만들었다. 트럼프의 발언은 논리적인 주장보다 감성적인 반응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는 공포, 분노, 희망 같은 강렬한 감정을 건드리며 대중을 움직였다. 감정이 격해지면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의 메시지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정치적 발언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그는 이런 방식을 활용해 브랜드를 키웠다. 트럼프는 단순한 발언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이미지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가 대중 앞에서 취하는 포즈, 의상, 제스처 하나하나가 의도된 것이었다. 그의 빨간 모자, 과장된 손짓, 강한 어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부였다. 사람들은 그의 이미지를 보면서 특정한 메시지를 떠올리게 되었고 이는 지속적인 화제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트럼프는 항상 예상 밖의 행동을 했다.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 논란이 될 만한 발언, 기존 질서를 깨는 움직임을 통해 미디어가 그를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예상 가능한 인물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은 항상 주목받는다. 그는 이 점을 철저히 이해하고 활용했다. 트럼프는 미디어 전략을 구사할 때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만 강조하지 않았다. 그는 대중이 분노하는 문제,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메시지를 조정했다. 경제, 이민, 국가 안보 등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심을 유지했다.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신이 항상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지율이 낮을 때도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그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자신감을 보이며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강한 지도자를 원하고 승자의 편에 서고 싶어 한다. 트럼프는 이 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트럼프는 언론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이 자신을 다루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를 공격하는 기사도 결국 그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그는 언론을 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그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미디어를 완벽히 장악했다. 트럼프의 미디어 전략은 단순한 홍보 기법이 아니다. 그것은 대중의 심리를 꿰뚫고 관심을 지배하는 기술이다. 그는 논란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삼았다. 그리고 그 전략은 정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브랜드 마케팅에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의 방식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그의 사례는 매우 강렬한 교훈을 준다. 트럼프는 협상의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 법도 알고 있었다.
누군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필요할 때는 냉혹하게 등을 돌리는 방식으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치인이자 사업가로서 그는 언제나 사람을 활용하는데 능숙했다. 트럼프는 인간관계를 감정이 아닌 거래로 봤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심이 아니라 실용성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표에 도움이 될 때는 가까이 두었고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내쳤다. 사업에서든 정치에서든 이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강한 충성심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충성에 연연하지 않았다. 주변 인물들이 실수를 하거나 자신의 브랜드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손절했다. 과거 가까웠던 동료나 참모들도 한순간에 적이 되었다. 그가 대통령 시절 해고한 인물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 렉스 틸러슨, 존 볼턴, 제프 세션스 같은 고위 인사들은 한때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었지만 결국 그의 손에 의해 자리에서 밀려났다. 트럼프는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과거의 적도 다시 끌어들이는 능력을 가졌다.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테드 크루즈조차 대선 후에는 중요한 조력자가 되었다. 한때 강하게 비난했던 인물들도 필요하면 다시 손을 잡는 것이 트럼프식 인맥 관리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자신도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불안감은 오히려 트럼프에게 더 강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냈다. 트럼프는 인맥 관리에서도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자신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거나 반대로 내칠 때는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했다. 그는 동맹을 만들고 내치는 과정을 하나의 쇼처럼 연출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강한 이미지를 유지했고 정치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트럼프의 방식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실리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는 비즈니스와 정치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충성심을 끌어내는 전략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지나친 배반과 변덕스러운 태도는 많은 적을 만들었고 결국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트럼프의 인맥 관리는 그의 강점이자 약점이었다. 사람을 이용하는 능력이 탁월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트럼프의 방식은 극단적이었지만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트럼프의 시간 관리는 일반적인 경영자나 정치인과는 차별화된 방식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루틴을 따르지 않았고 철저히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 하루를 구성했다. 사업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그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트럼프는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기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상 직후 그는 신문과 뉴스 방송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주요 뉴스와 경제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며 자신의 브랜드와 관련된 기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에는 즉각 반응하는 편이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뉴스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전략을 사용했다. 다른 경영자나 정치인들은 아침 회의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트럼프는 이를 최소화했다. 그는 긴 보고서나 형식적인 회의보다 직접적인 대화를 선호했다.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듣고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었으며 필요할 때는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시간 낭비를 줄이고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트럼프의 하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이다. 그는 하루 종일 뉴스를 모니터링하며 미디어의 흐름을 직접 통제하려 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트윗을 올려 논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주목받는 방식을 활용했다. 기존 정치인들이 신중하게 메시지를 조율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는 즉흥적이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전략을 썼다. 트럼프는 공식 석상 외에는 혼자 식사하는 것을 선호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서는 식사 시간을 네트워킹의 기회로 활용했다. 백악관에 있을 때도
그는 사업가와 정치인들을 초대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형식적인 회의보다 더 솔직한 대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대부분의 성공한 CEO나 정치인들은 운동을 하루 일정에 포함시키지만 트럼프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운동이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생각했고 대신 하루 대부분을 업무에 집중하는 데 사용했다. 골프를 즐기긴 했지만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교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활동이었다. 그는 골프장에서 중요한 인사들과 만나며 자연스럽게 협상을 진행했다. 트럼프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식적인 일정이 끝난 후에도 뉴스를 시청하며 자신의 전략을 점검했다. 늦은 시간에도 측근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음 날의 계획을 조율하는 등 하루를 최대한 활용했다. 그의 트윗이 자정이 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생활 패턴 때문이었다. 트럼프의 시간 활용 방식은 전통적인 성공 전략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다. 첫째, 그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긴 회의나 형식적인 보고 대신 핵심만 파악하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택했다. 둘째,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 시간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하루의 일정 속에서 미디어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셋째,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공식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리도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방식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동을 배제하거나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은 그만의 강점이었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의 하루를 분석하면 단순한 일정을 넘어선 전략적 사고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는 복잡한 논리를 펼치기보다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표현을 사용해 청중의 주의를 사로잡는다.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반대 진영과의 논쟁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다. 트럼프의 연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전문적인 정치 용어나 어려운 개념을 최소화하고 짧고 직설적인 문장을 사용한다. 이는 복잡한 정책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언어는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고 기억에 남기 쉽게 만든다. 그의 연설에서는 특정 단어와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고 청중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낸다.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그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강화했다. 트럼프는 이성적인 논리보다는 감성을 건드리는 연설을 한다. 위기감을 조성하거나 적을 설정해 분명한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도 그의 연설 전략 중 하나다. 이러한 방식은 대중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그의 연설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제스처와 목소리 톤이다. 그는 손을 크게 움직이거나 특정 단어를 강조할 때 목소리를 높이며 강한 리더십을 표현한다. 또한 청중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상대를 특정한 단어로 규정해버리는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 졸린 조 바이든, 부정직한 힐러리 같은 별명은 간결하면서도 상대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런 단순한 레이블링 기법은 대중의 기억 속에 남기 쉽고 논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다. 트럼프의 연설 방식은 논란이 많지만 메시지를 단순화하고 감정을 활용하며 반복을 통해 각인시키는 전략은 대중을 움직이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연설을 할 때 복잡한 논리를 설명하기보다는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그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다. 트럼프의 연설 방식은 단순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가 청중을 사로잡는 비결이다. 트럼프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었다. 부동산 개발업자로 시작해 엔터테인먼트, 정치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그는 자신의 이름을 강력한 브랜드로 만들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개인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홍보하는 방식에서 나왔다.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을
상품처럼 활용했다. 그는 호텔, 카지노, 골프장, 심지어 대학과 생수 브랜드까지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다. 트럼프라는 이름 자체가 성공과 부를 상징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는 부동산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확장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트럼프는 언제나 과감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했다. 자신의 자산과 프로젝트를 홍보할 때 가장 화려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뉴욕 트럼프 타워부터 라스베이거스, 시카고,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까지 그는 자신의 이름을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새겼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스스로 뉴스가 되도록 유도했다. 트럼프는 부정적인 이슈조차도 브랜드의 일부로 활용했다.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은 때때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브랜드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고급스러움과 성공의 상징으로 포지셔닝되었다. 그의 호텔과 리조트는 최고급 시설을 갖추었고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트럼프 스타일을 경험하게 했고 이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그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는 그를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대중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보여주며 자신의 브랜드를 더욱 강화했다. 대중은 그를 단순한 부동산 재벌이 아니라 성공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트럼프의 브랜드 전략은 단순한 기업 마케팅이 아니다.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의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브랜드 구축과 마케팅의 측면에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